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주 중반이네요. 어제 방송을 했는데 휴가 이틀을 보내고 오니까 뭐 영 스케줄이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목요일이고 통상적으로 목요일은 상승 내리가 있는 그런 날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뉴욕장에서 오히려 이제 하락의 어떤 개념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 이래 봤는데 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제 미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어제 발표가 되는 날이었죠. 어제 이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잘못 나왔다면 뉴욕장에서도 크게 또 하락을 한번 할 뻔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제 소비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되게끔 오히려 내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하회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뉴욕장에서 오히려 반등을 하는 이런 시황이 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말씀드릴 때에 또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제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골드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1750불 81센트 1g당 56불 29센트 1kg당 56,289불 77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8만 3천원, 팔 때가 26만 7,500원, 골드의 거래 기준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1kg 소비자 가격은 7,555만 2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kg 소비자 가격은 7,555만 2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국제 시세는 23불 5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한돈에 3,730원, 팔 때가 3,130원. 거래 기준가고요. 1kg 실버입니다. 1kg 실버는 103만 3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연일 이제 하락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시황 조정 방향을 전환하는 어떤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7월달 CPI 지수가 예상에 부합되거나 내지는 그 디테일한 면을 따져보면 좀 하회한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상당히 좋은 어떤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 증시 자체는 뭐 어제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지 거의 뭐 상승 국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일장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봐보면 골드입니다. 어제 거의 보합장이었어요. 보합장이었는데 런던장부터 상승을 해서 뉴욕장에서 오히려 골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까지 이제 보합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고 실버 역시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어제는 오히려 실버 등락은 좀 심했죠. 뉴욕장에서 심했지만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과 거의 부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뉴욕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보합 랠리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인데 미 나스닥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시가 나스닥만 소폭 하락했지 거의 상승 쪽이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정상적인 예상과 거의 부합되는 어떤 자료가 발표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제 큰 어떤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어제 미국 시황이나 정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 많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합되면서 그동안에 파월 연준이 이야기해 왔던 미국 지금 현재 물가 지수는 물가 상승 일시적일 수 있다. 이 부분이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면면을 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일시적이었다. 저번 달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줬던 중고 자동차 부분은 아주 평준화된 팽월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돌아갔고 역시 그 앞전 달에 이제 크게 영향을 줬던 이제 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다시 돌아갔고 실질적으로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뜯어보니까 3.3%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이 맞았다. 그것이 증명된 7월달 물가지수였다. 이것이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의 가장 큰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테이퍼링은 어쨌든 8월 잭슨홀 그 미팅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많고 또 빠르면 10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고 어제 그 댈러스 연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그 고용률이 6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테이퍼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예. 그래서 매파적인 그 연준 총재들은 계속 테이퍼링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해 왔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 7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맞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그 영향이 좀 미미할 가능성이 많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언적 의미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금융 사태가 왔을 때에 그때 테이퍼링을 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봤을 때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오더라도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물가 그 상승이 그 일시적인 어떤 현상일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테이퍼링이 죄송합니다. 테이퍼링이 잭슨홀 미팅을 끝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 스케줄을 나오겠지만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1조 달러의 인프라 그 예산은 상원에서 어제 어제 그제 이미 상원을 통과를 했죠.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집행이 되는데 아마 하원에서 통과하는 데까지는 그 디테일한 법안 다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해서 하원에서 아마 그 디테일한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서로 양당 간 조율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거기 그냥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조 달러라는 것이 부양책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조 달러는 시작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가 상원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어제 49대 50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1조 달러는 이미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고 3조 달러의 민주당 정부에서 준비한 법안이 상원에서 예산안이죠. 예산 결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어제. 그래서 이 또한 물론 이제 가결이 됐기 예산안이 가결이 됐지만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 가결이 되면 거의 뭐 7, 80%는 됐다라고 보고 이제 그걸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4조 5천억이라는 부양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이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물론 이제 4조 5천억 1조가 먼저 집행되고 뒤에 3조 5천억이 따라 들어가지만 이것이 동시에 한 방에 쏟아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제 3조 5천억의 그 내용에 봐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적인 정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보험의 그 보조금,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그 보육 및 노동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공공요양 보조금, 이주노동자 거주에 관련된 공립대학교 등록금 지원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이든 정부 내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장구로만큼의 또 한쪽에서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도 지금 2,000명이 넘었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4차 유행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용률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더 풀어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고용률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테이퍼링은 선언적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큰 댐에 수문을 열어놔도 그 수위 조절이 별표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량의 물량을 공급해놨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을 정도의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선언적 의미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5월달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6월달에 그 발표를 했죠. 할 때에 금리를 2023년도에 2회 걸쳐서 상승하겠다라고 이미 예방 접종을 놔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은 이미 그런 어떤 충격파가 이미 다 전해져서 더 이상의 어떤 그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영향 이상은 아닐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 받겠지만 빠르게 시장이 거기에 적응해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댈러스 연준 총재가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런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 양치기 쏘는 이솝 우화에 나오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늑대가 나타나더라도 이제 안 놀란다는 거죠, 사람들이. 피해는 조금 영향 오겠지만 그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애틀랜타 총재가 그 발표를 한 또 내용은 지금 장기 물가 상승률이 거의 목표치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연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더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금 현재 오르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을 이제 잠깐 좀 보면 뭐 어제 나스닥 빼고는 다 상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그 영향으로 어떤 달러 지수가 크게 하락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유동성이 조금 더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달러는 하락하게 돼 있다. 달러가 하락하더라도 92점 지금 현재 892포인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적지는 않다. 대신에 그렇지만 하락의 어떤 개념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지 수익률이 소폭 올랐습니다. 1.341 어제는 1.356인데 소폭 내리네요. 예, 오늘 1.341입니다. 예,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원자재가 선물 시장이 원자재가 약간 소폭 상승하는 이런 쪽이고 특히 WTI 그 유가는 어제 1.7%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고요. 오늘 환율이 1156원입니다. 상당히 셉니다. 어제 54원인데 오히려 56원 달러를 떨어졌는데 56원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소폭 하락했어요. 어제 45,647인데 뭐 비슷하네요. 45,682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3,179불. 예, 그럼 어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조정 분위기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대로 소비자 물가 CPI 지수는 일시적인 현상이 맞다라는 것이 미국 월가의 대표 월가에서 분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제는 조원 소식이 많았다. 상원에서 3조 5천억 일단 예산 결의안이 가결되고 그 다음에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이런 부분 부양책이 계속 이제 연달아 발표가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풀고 한쪽으로는 조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양면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 시장은 조금 반등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 상승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지고요. 유로화도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역시 이제 조정을 받고 조금 반등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정 폭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 실버 역시 오늘 뭐 아시아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나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았죠.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어제 미 소비자 물가 CPI 지수는 예상과 거의 부합 내지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오히려 하회하고 그동안에 파월 연준이 이야기했던 일시적인 현상으로 월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건 그런 어떤 현상들이 증시 그 다음에 모든 시황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오늘 이제 제대로 된 시장에 그 영향이 되지 그 영향에 시황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참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잘 지켜보시고요. 코로나 그 다음에 더위의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